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저녁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선 이후 19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회동인데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먼저 청와대 연결해서 회동 관련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엄지인 기자, 이 두 사람이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일단 의제는 없이 만나기로 합의를 했네요. 네, 문 대통령이 조건 없는 회동을 거듭 제안했고 윤 당선인이 이에 화답하면서 회동이 성사됐다고 밝혔는데 양측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늦게 협상창구인 이철희 정무수석이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협의가 재개됐고 보고를 받은 윤 당선인이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하면서 내일로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회동은 내일 저녁 6시에 대통령의 외빈 접견 장소인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서 진행이 되고요. 유영민, 장제원 양쪽의 비서실장이 배석하는데 대통령과 당선인 두 사람만의 자리가 있을지는 상황을 좀 봐야 한다고 양측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약속을 잡았다가 무산이 되고 또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결국 회동이 성사가 됐습니다. 양측 모두 더 미루기는 부담스러웠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선을 치르고 19일이 지나서야 만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신구 권력 충돌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일부 사안은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다 큰 부담인데다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특히 안보 협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습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간의 회동이 덕담이나 격려 또 원활한 인수인계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서 이번엔 만나기도 전에 그것도 주변에서 회동의 전제 조건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제 없이 만난다는 것에는 양측이 합의를 했는데 미묘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의 갈등 현안에 대해서 당선인의 얘기를 충분히 대통령이 듣고 결정할 몫이라고 보고 있고 당선인 측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의미 있는 결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를 정하지 않았다는 회동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내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어렵게 성사됐지만 그간의 갈등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나 50조 원 추경,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전격 발표하자 청와대는 안보 공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후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준비를 위해 요청한 496억 원 예비비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오늘 회동 발표 이후 청와대는 예비비 집행에 대해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고 당선인 측도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의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만큼 청와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지만 당선인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통과되면 취임 전 용산 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윤 당선인 측은 오늘도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압박했습니다.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시에 이미 속도감 있는 추경 준비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여전히 지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으로 임기 내 이 같은 규모의 추경안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회동에 직접적인 무산 원인이 됐던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는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또 다른 공공기관 인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등을 비롯해 각종 현안을 두고 양측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안보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달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 워싱턴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단장은 사선의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맡고 다음 주 중 5명 내외의 대미 전문가들로 대표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다른 나라에 대표단을 보내는 건 미국이 처음으로 한미동맹 강화 메시지는 물론 북한의 ICBM 발사로 더욱 고조된 안보 위기 대처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경제, 안보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비롯한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밑그림도 조만간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다음 주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친 뒤 국정 과제들이 취합되면 4월 초쯤 대략적인 초안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월 30일까지 분과의 그 의견을 취합해서 4월 4일 날 초안을 만들면 대략의 얼개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인수위는 또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선관위에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거부한 사실을 공개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인선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후보자 인선 이후에도 실제 임명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조만간 후보군을 추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증 기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당사자가 또 그것을 그 직을 수락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여쭤봐야 되니까 조만간에 보고 올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 측에서 안철수 총리 불가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당선인의 의중을 모르거나 사견일 수도 있다며 안 위원장을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만 명대로 아주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의 공급도 안정되면서 오늘부터는 1인당 최대 5개였던 구매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감기약과 해열제 등의 품귀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자가검사 키트를 팔고 있는 서울의 한 편의점. 여전히 매일 수십 명이 키트를 찾고 있지만 1시간도 안 돼 동인하던 판매 초기와 달리 최근엔 물량이 남아돕니다. 요즘은 재고가 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좀 불편한 거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사람이 늘면서 초기보다 수요가 줄고 공급도 원활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부터는 1인당 최대 5개였던 구매 개수 제한이 없어졌고 5개 이하로 소포장된 제품의 판매도 허용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1만 8,130명으로 1주 전보다 16,000여 명, 2주 전보단 3만 2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1,216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정부가 추정한 유행 정점인 지난 17일에 2, 3주 뒤인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쯤 가장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한 먹는 치료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지난 25일 4만 4천 명분에 이어 다음 주 4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고 라게브리오도 10만 명분이 들어와 어제부터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동네 약국에 있는 감기약과 해열제 등은 여전히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 의약품도 품절되면서 의사의 처방이 바뀌는 경우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소위 정상적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정부는 해열제와 감기약 등의 생산과 수입을 확대하고 동일한 성분의 외국 의약품의 긴급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은 학살자이며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유럽 순방 마지막 목적지였던 폴란드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러시아는 폴란드 국경 근처의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조희원 기자입니다.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인 폴란드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러시아의 침공을 전략적 실패라고 부르며 나토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 강화를 촉구하면서 푸틴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power. 연설에 앞서 바르샤바 국립경기장 임시 난민 숙소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도 푸틴 대통령을 향한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You know, you're dealing every day with Vladimir Putin. I mean, look at what he's done to these people. What does it make you think? He's a butcher. 피난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전쟁을 끝내는 전환점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Для нас ми дуже вдячні за ті слова, які казав американський президент в підтримку нашого вибору, нашого президента і нашого народу в тому числі. 바이든 대통령이 바르샤바를 방문한 그 시각, 러시아는 폴란드 국경 근처의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의 연료 저장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폭격으로 최소 5명이 다쳤는데 르비우시 경계 안쪽이 표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P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어디든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부의 하르키우, 남부의 마리우폴 등 러시아군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장악한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주에서는 러시아군의 통제를 받는 새로운 민군 합동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들 두 개 주의 영구 지배 체제를 구축한 뒤 흑해 연안 일대 점령을 꾀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한 달을 넘기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방공호로 쓰이고 있는 지하철역에서는 폭격의 위험 속에서도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악기의 장엄한 선율이 하르키우 지하철역에 울려 퍼집니다. 지하에서 한 달 넘게 대피 생활을 이어가는 피난민들은 오랜만에 듣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쟁 때문에 음악 축제가 취소되자 음악가들은 대피소로 이용되는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폭격의 위험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국가와 민요 등을 연주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Правда победит, свет победит тьму. И символом победы света над тьмой является сегодня этот мини-концерт. 수도 키이우 인근 마을인 슬라부티치에서는 전쟁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미 마을 일부를 장악한 상황. 죽음을 무릅쓰고 항의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대형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들고 러시아군은 즉각 집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반전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체코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 수천 명은 프라하 도심을 행진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인이라고 해서 이번 전쟁을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Ми проти валки, проти тому же, як ten Путін, як в Україні забивали людей. Ми проти тому. Ми не можемо бути як про то, protože ми нормальні люди. 영국과 독일, 폴란드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등 유럽 각국에서 전쟁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의 빗장은 다시 속속 풀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대폭 풀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런 대출 규제 완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신용대출 상품은 1억 원에서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빠르면 다음 주 한도를 높일 예정이어서 4대 은행 모두 대출 한도가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지난해 7월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자 금융당국이 각종 대출 규제를 도입했는데 약 반년 만에 빚장이 풀린 겁니다. 바뀌는 정권 하에서는 가계대출, 담보대출에 대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점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죠. 발빠르게 완화시켜주는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전세자금 대출 역시 임차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잔금일 전에만 내주도록 했던 규제가 도입 5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당선인 공약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는 70%로 높이고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비율. 지난해 말 민간부채 비율은 220.8%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민간 빚이 우리 경제 규모의 2.2배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북유럽 일부 국가 빼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정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21%. 연체율이 최저 수준으로 낮다는 게 마치 건강하다는 신호로 읽히지만 여기에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대출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수면 아래 부실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넓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실 때 운전자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심코 크게 회전하다가 차선을 넘는 차량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사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2개 차로에서 차들이 좌회전을 합니다. 1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좌회전하며 차선을 넘어오자 2차로에서 함께 좌회전한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교차로, 역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차로를 바꾸는 옆 차에 따라붙어 충돌합니다. 좌회전 직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노렸습니다. 일당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년간 33번의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의 합의금까지 2억여 원을 챙겼는데 사기에 가담한 사람만 33명입니다. 동승자가 많을수록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더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 50만 받으면 얘들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 괴롭히죠. 보험사를 괴롭히고 금감원에 신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압박을 가하죠. 이 일당을 포함해 지난해 대구에서 적발된 교통사고 보험 사기는 40건, 202명이 입건됐고 피해 규모는 17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런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고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에 CCTV를 더 설치하고 추가 범행을 막는 한편 보험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가 억울하게 받은 벌점이나 할증된 보험 수가도 되돌려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얼마 전 개교한 한전공대 부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캠퍼스 부지를 기부하자마자 바로 옆 부지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건설에 나선 부영그룹과 이 개발 계획을 승인하려 하는 전라남도, 나주시 사이에 어떤 약속이 오고 갔는지 취재했습니다. K리그에서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던 울산이 동해안 라이벌 포항을 꺾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대표팀 차출과 부산 공백을 이겨내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김영권과 김태환, 조현우 등은 대표팀 차출로, 원두재는 부상을 당해 핵심 전력이 모두 빠진 울산.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고 시즌 첫 출전 선수도 4명이나 됐지만 동해안 라이벌 포항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엄원상의 슛이 잇따라 상대에 막히고 레오나르도의 슈팅은 골대에 맞아 운이 따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25분 레오나르도가 기어코 골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 최근 4경기 연속골. 울산 아마노와 포항 신광훈이 유도를 방불케 하는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두 팀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진 가운데 울산은 후반 42분 수비수 임종은이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예상을 깨고 동해안 라이벌 포항의 완승을 거둔 울산은 5연승을 달리며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K리그2에서 2년 연속 득점왕에 올랐던 안병준은 시즌 마수거리골을 포함해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었던 부산도 김포를 꺾고 시즌 첫 승과 함께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황선우 선수가 수영 대표 선발전 자유형 200m에서도 올 시즌 세계 랭킹 1위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라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오늘 아침보다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밤새 복사 냉각이 일어나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2도, 일부 중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권으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면서 오늘보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공기가 차츰 부드러워지더라도 먼지 걱정 없이 내일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전국이 서쪽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산지로는 오늘 밤 사이에도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도 3, 4도가량씩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도, 원주와 대전 0도, 광주와 대구도 3도 안팎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등 전국이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 비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휴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